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조금 아프고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들의 노년이 어떻게 저물어가는지를 지켜보면서 꼭 한 번은 진심을 다해 전해야겠다고 다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고귀한 사랑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부르고, 내가 추운 것보다 자식 방이 따뜻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세라는 고개를 넘어서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효심을 믿고 내 남은 주머니를 몽땅 비워주는 것이 결코 자식을 위한 길도 나를 위한 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그때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노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아름다운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에 치이고 생존에 허덕이느라 부모의 노후까지 짊어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겠다는 생각은 자식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족쇄를 채우는 것이고, 나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내 생존권을 던져버리는 도박과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광경을 참 많이 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평생 살던 집을 팔아 자금을 대주고, 자식 결혼시킨다고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준 뒤에 결국 자식 집 한쪽 구석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불행해지려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자식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부모가 경제력을 잃고 의존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돈을 자식에게 주기보다 차라리 베개 밑에 숨겨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베개 밑에 숨기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내가 쥐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병원비를 내 손으로 결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손을 벌리게 되면 그 관계는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노년의 도덕이자 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대 혹은 60대라면
그리고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내 노후를 희생하려 한다면 부디 멈추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이 노병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그저 성공의 척도인 줄로만 알았는데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해주는 뼈대와 같다는 점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몸이 무너지듯 노년의 경제력을 잃으면 인간의 정신과 자존감도 함께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겪어본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간사한 구석이 있어서 아무리 혈육이라 해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에서 자식에게 내 생계를 맡긴다는 것은 자식의 사랑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 오랜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몽땅 내주었는데 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 명절에 얼굴 보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부모를 피하고 부모는 서운해서 자식을 원망하게 되니 그 좋던 부모-자식 관계가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그 지인이 그 돈을 끝까지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들은 조금 늦더라도 제 힘으로 일어섰을 것이고 부모는 그 돈으로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격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유산은 부모가 노년에도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덜어주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손주들이 왔을 때 용돈 10,000원이라도 기분 좋게 건넬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나 착값 한 번 시원하게 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서운함이 앞서게 됩니다. 자식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나 하는 피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년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력과 열정이 인격을 대신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내 주머니의 사정이 내 인격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내 인격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식이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 줄 것이 없는 부모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은 어쩌면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유산을 고민하기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여러분의 남은 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개 밑에 돈을 숨기라는 제 말이
단순히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님을 이제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과의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책입니다. 우리가 품격을 갖춘 노인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몫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않고 내 삶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며 미소 짓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식의 효심은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해 저무는 언덕을 홀로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어두워지고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가난도 병마도 아닌 바로 고독과 소외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그 고독의 구멍을 자식의 효도로 메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결코 우리의 외로움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요. 그러다 보니 60세가 넘어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나면 마음속에 거대한 빈터가 생깁니다. 그때 생기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우리를 자꾸 자식의 주변으로 맴돌게 만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식에게는 무거운 부채가 되고 나에게는 끝없는 서운함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묘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자식의 부양도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무게가 더해지면 점차 의무가 되고 결국에는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식의 눈빛에서 언제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는 피로감을 잊게 되는 순간 부모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가 남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함이자 상처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이 되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힘을 포기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의 열쇠를 넘겨준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관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집에서 살면서도 자식 내외의 눈치를 보고 손주들에게 밥 한 끼 사주려 해도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경제적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정신적 빈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꾸 타인에게 기대게 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자식이 생일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주머니를 든든히 채우고 내 삶의 재미를 스스로 찾아 나선다면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일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고독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관심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공부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베개 밑에는 항상 든든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고독도 품격이 됩니다. 혼자 조용히 잣집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좋은 강연을 찾아 들으러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가끔은 자식들을 먼저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당당함.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들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를 보며 자식은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가꾸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된 부모의 긴 모습을 보며 자식은 비로소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인과응보이자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자식의 효심이라는 불확실한 복권에 걸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외로움과 무시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구원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여러분, 이제는 타인을 향한 기대를 접고 나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주머니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지요.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평화는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끝까지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원칙을 세우십시오. 첫 번째는 내 살 집을 자식 명의로 미리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마지막 보루이자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영토입니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거나 세금 문제를 들먹이며 증여를 권유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간직하십시오. 집을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주인에서 손님으로 처지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부모가 함께 무너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훗날 자식이 정말 쓰러졌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재산의 규모를 자식에게 낱낱이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도 사람인지라 부모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은연중에 기대게 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약간의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말이 있죠. 과거의 훈장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인색하지 않은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집착을 버리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든 고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셋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보상 심리가 섞인 말은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원망 섞인 말보다는 고맙다, 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의 말이 자식을 부모 곁으로 오게 만듭니다. 만약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든다면
그것을 말로 내뱉어 상처를 주기보다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품격 있는 노인은 감정을 배설하지 않고 소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자식이나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셨나요?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매달리지 마십시오. 가장 고상한 복수는 내가 보란듯이 내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노인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십시오. 좋은 옷을 사 입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러 다니십시오. 그렇게 나를 가꾸는 데 돈을 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애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그 돈의 용처는 바로 여러분의 미소와 여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긴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은 노년의 참된 처세술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야기들이 혹시나 정이 없고 냉정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 민족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얻은 가장 귀한 깨달음은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홀로서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하지만 60세라는 반환점을 돌고 나면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했던 세월을 이제는 스스로 치유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작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효도에 내 행복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되 자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자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머니에 든 푼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넘겨주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준 부모는 자식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으면 자식의 행동에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초연함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 가깝고 애틋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사랑을 숨막히게 하지만 독립은 서로를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누구의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고생하며 모은 그 소중한 자산들을 여러분의 남은 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십시오.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손길을 내미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깊고 우아한 주름을 만들고 그것이 곧 노년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죽을 때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나의 부모님은 참
참으로 자기 삶을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평온하셨다는 기억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교과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베개 밑에 둔 그 마음과 물질이 여러분의 남은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너무 서운해하지도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그 열매를 스스로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밤은 자식 걱정, 돈 걱정 잠시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